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인출금,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와 같이 들어있으니까 문제 푸시다가 이제 수업 들으시다가 한두 문제 풀어주는 걸 보시면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그리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거 아시죠? 자, 단기 매매 증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주식입니다, 주식. 근데 어떻게 파냐? 단기, 즉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죠. 주식이라는 건 맨날 시세가 변해요. 그렇죠? 시세가 변하니까 그 차익, 그 차이의 이제 이익을 먹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죠.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계 2급에서 단기 매매 증권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액면가액.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입니다. 먼저 액면가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면가액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구입을 하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액면가액은. 그러면 취득가액은 뭐냐? 물건을 구입할 당시의 금액.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이제 구입할 때, 만약에 내가 차량 운반구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그 1000만원이 취득 가액이 되는 겁니다. 취득, 물건을 구입하다 라는 소리죠. 물건을 구입할 때 당시의 금액을 취득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풀 때는 액면가액은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 취득 가액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액면가액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X 쳐주셔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수원상사의 주식 100주를 샀는데 100주를 샀대요. 그렇죠? 근데 액면가가 나오고 그리고 구입했다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구입을 했다는 게 액면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단기매매증권에서 액면가액은 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과감하게 X를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뒤에 거 여기 골뱅이 표시 나오고 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골뱅이 표시 뭐라 그랬죠? 한 개당이라고 본다고 했죠. 자, 100주를 샀는데 한 주당 만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구입한 단기매매증권은 10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만원이 100개 있으니까 100만원. 자, 구입한 가격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액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기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대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액면가 나왔어요. 액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과감하게 X 이렇게 쳐버리세요. X. 어우, 쪼글쪼글해. 자, 100주를 주당 3만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100주를 주당 3만원, 주당 3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나왔어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구입을 했죠. 그러면은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쓰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수수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수수료. 우리 주식 살 때 수수료를 낼 수도 있죠. 그럼 수수료는 어떻게?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6만원을 냈다.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 쓰시면 되고 이렇게요. 수수료 별도 지급하다, 수수료로 이렇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이걸 지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구입한 건 단기매매증권 구입한 거대로 따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수표 발행, 즉 당좌예금으로 300만원 써주시고 수수료 비용 현금 낸 거 따로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컴퓨터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입력해 보신 분들은 우리 입력할 때 번호를 다 800번대로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단기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만 900번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문제 보면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일단 들으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경기 상점의 주식. 액면 단가 나왔어요. 액면 단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않는다고요. 그럼 뒤에 200주를 주당 4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라고 나왔죠. 200주를 4만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주당 4만원에 그러면 8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800만원 대금에 보통예금 80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단기매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샀는데 주당 25,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여긴 뭐 액면가액 자체가 나오질 않았네요. 그쵸? 그리고 취득 수수료 3만원과 함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번에는 따로따로 지급한 게 아니고 둘 다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50 그리고 수수료 비용 3만원을 써주시고 대변에 둘 다 합쳐서 현금 253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1000주를 샀대요. 액면가 나왔네요. 액면가 무시하고 1000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나오죠. 1000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쵸?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개당, 골뱅이 이런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주를 그냥 1000만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또 1000주 곱하기 1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주당이라는 소리가 없죠. 그쵸?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 수수료는 현금 지급했다니까 수수료 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요. 단기매매 보유 목적으로 주식 2000주를 2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1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나오죠. 단기매매증권 2000주를 2000만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40억 대변에 현금 40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그렇죠? 여기도 주당이란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00주를 2000만원에 샀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0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10만원 대변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둘 다 합친 2010만원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7번 문제 볼게요. 대한모터스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는 안보고 420만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나오죠. 뒤에 가로친 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주인데 전부 다 합쳐서 420에 샀다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4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4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배당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배당금. 그렇죠? 배당금. 솔직히 잘 모르셔도 됩니다. 배당금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건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 회사 회계 2급에서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라는 거 남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즉 내가 받을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50만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배당금은 그냥 배당금 수익으로 분개해 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수익이니까 절대 차변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차변에다가 분개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익은 항상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단기매매증권을 마치고 인출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금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어떤 게 인출금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 사장님이 있을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근데 사장님이 회사 돈을 이제 쓰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 회사니까 자기 회사 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용도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인출금 계정을 사용해서 처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뒤에 나온 거 이제 결산 시 인출금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시킨다. 이건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결산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영업용 화물의 자동차세라고 나왔습니다. 화물의 자동차세. 이건 뭐예요?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은 다 차량 유지비인데 유일하게 자동차세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금과 공과 6만원입니다. 뒤에 거 사장 개인 자동차의 자동차세래요. 이거는 회사와 관련이 없죠. 이건 그냥 회사 사장의 자동차세예요. 그럼 이거는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인출금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해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6만원 그리고 인출금 8만원 두 개를 합쳐서 현금을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14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깔끔하게 분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답니다. 인출금은 그냥 나오면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으로 냈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냈으면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전체 문제 푸시고 남았을 때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일시정지 한번 누르시고 문제 인출금 끝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문제 대표자 자택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대표 말하는 거겠죠.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래요. 우리 회사랑 상관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인출금이라고 하죠. 60만원을 현금에 구입하고 60만원에 현금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출금 계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99만원인데 회사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99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99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요.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용 상품을 가져가다 라고 했습니다. 판매용 상품. 상품이죠, 상품. 근데 이건 지금 상품을 판 게 아니죠. 판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팔았을 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는데 이건 판 게 아니니까 매출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아닌 상품을 대변에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썼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적요 8번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적요 8, 적요 8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문제 다시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가져갔어요.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회사랑 관련 없이 쓴 거니까 차변에 인출금을 써줘요. 근데 현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상품을 가져갔으니까 대변에 상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용 빔 프로젝트를 구매하고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 뭐 이렇게 회사 돈으로 사는 게 많은 거죠. 또 회사랑 관련 없이 샀으니까 인출금 쓰면 되겠네요. 그쵸? 차변에 인출금 5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5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인출금 간단합니다. 다음요. 대표자의 자택관리비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그리고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회사와 관련 없는 돈 인출금, 차변에 인출금 26만 2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26만 2천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똑같은 문제네요. 7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요.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 120만원을 초록 가구에서 현금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인출금
가구지만 회사에서 쓸 게 아니고 대표자 자택에서 쓸 거니까 차변에 인출금 120만원, 현금으로 썼으니까 대변에 현금 120만원, 이런 식으로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출금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계정 과목만 더 보도록 하죠.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이 뭐예요? 성인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보증금이 뭔지 보증금 당연히 알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 학생분들은 보증금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건 맡아놓은 돈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맡아놓은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할 때 내가 집을 월세를 내고 이제 집을 빌린다 라고 했을 때, 나달이 지금 이제 월마다 지급하는 월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맡겨놓는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월세는 내가 한번 내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나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보증금이라는 거는 제가 집을 뺄 때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가 건물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면 임차 보증금, 내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이 나온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 써주시면 됩니다. 차변 대변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임차료와 임대료 같은 위치에 써주시면 됩니다. 임차료는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이니까 항상 차변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도 차변이라서 차변. 임대료는 수익이죠. 항상 대변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보증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임대인 나왔다고 임대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밑에 보니까 건물을 임차했대요. 이건 내가 건물을 임대해 준 게 아니고 임차를 한 거죠. 임차를 하고 보증금 전액이랑 임차료를 입금했대요. 이체했대요. 그렇죠? 하나만 나온 게 아니네요.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나왔어요. 보증금과 임차료,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왔죠. 그럼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보증금은 얼마 냈어요? 보증금 여기 1000만원 냈네요. 그렇죠? 월세는 얼마를 냈습니까? 50만원 냈죠.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1000만원, 그렇죠? 보증금 전액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1000만원, 그리고 임차료 50만원이 동시에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1000만원, 임차료 50만원, 둘 다 합쳐서 보통 예금으로 10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렵지 않죠? 임차료가 나올 때 보증금이 나오면 임차 보증금, 반대로 임대료가 나올 때 보증금이 나오면 임대 보증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뒷문제 풀기 전에 잠깐 또 일시정지 누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월분 임차료를 보통예금 예제에서 이체하다.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그냥 임차료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2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2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2월에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보증금 1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대. 보증금 냈다는 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 냈다는 소리는 있습니까? 그냥 보증금만 내고 임차를 했대요. 그렇죠? 그럼 보증금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1000만원,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요. 수익 증대를 위하여 고구려 분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200만원과 임대료 30만원을 이체 받다. 이번에는 임대한대요. 내가 빌려주는 거죠. 근데 보증금도 받고 임대료도 받았어요. 그렇죠? 보증금 받고 임대료 받고요. 그렇죠? 둘 다 받았어요. 그러면 둘 다 합쳐서 200만원과 여기 30만원 합쳐서 2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겠네요. 근데 이 금액 중에
200만원은 임대하면서 낸 보증금이니까 임대 보증금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30만원은 임대료 써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 보증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죠. 내가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줄어들어요. 대변으로 가겠죠. 임차하면서 된 보증금, 임차 보증금, 차변의 임차 보증금 500, 대변의 현금 50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요. 또 보증금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300만원에 임차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똑같은 문제네요. 금액만 다르죠. 차변의 임차 보증금 300만원, 대변의 현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쉽네요. 임차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차변의 임차료 25만원, 대변의 현금 25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단기매매 증권, 그리고 인출금, 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범위는 좀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계정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복습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